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의 그 이지본 그래프트에 맞는 그런 고리식재와 멤브레인 또는 콜라겐 그래프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저의 입장은 좀 독특합니다. 임상가이기도 하지만 어떤 산업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 방법이 일반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에비던스 베이스라기보다는 약간 좀 영감에 의한 접근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덴팀도 있고 제너스도 있는데 제너스는 사실 의료기기 회사로서 가장 많이 산업화한 거는 사실 혈관계입니다. 그래서 심혈관계나 또는 영상의학과 또는 뇌혈관계 그런 제품이 주를 이루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성형외과나 피부 미용과의 그래서 이제 필러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보톡스 또는 스킨 부스터 또는 브레스트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두 번째로 있고 세 번째 팀이 이제 하는 것이 어떤 폴리머와 세라믹 관련 그런 재료들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대부분 이제 의과대학이나 공과대학 또는 주교원들이 벌써 한 270명들이 조인해서 같이 한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산업화에 이렇게 위에서 보면 콜라겐 그래프트인데 초기에는 약간 프리미티브했지만 점점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제너그래프트인데 제너그래프트 골 이식제 그런 성질과 크리스탈리티 그리고 성분 그리고 인터커넥티비티 마이크로 러프니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때 한 20년 전에는 실리케이트가 들어가서 굉장히 미너럴라이제이션을 좋게 할 수도 있다. 또는 마그네슘이 들어간다든지 많은 소타슘, 포타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테그레이션 돼 있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상이라는 것은 반복에 의해서 명성을 얻는 그런 에비던스 베이스의 어떤 보수적인 접근이 맞고요. 그렇지만 산업화는 끝없이 이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으로 접근할 때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그런 접근으로 해서 적절한 결과를 얻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산업화의 골로 잡고 있기 때문에 미니멀리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수술할 때도 가급적 쉽게 그리고 재료들도 효과적으로 쓰고 그리고 환자도 편하고 의사도 편한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상악 전칩에 이제 부러져 가지고 단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제 보초를 했던 경우입니다. 보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봤을 때 오히려 치은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온 느낌들이 들고요. 그래서 상악 전칩을 심리적으로 할 때는 보통 이제 골리식하기도 하고 서브 커넥티브 티슈를 쓰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런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투 스테이지를 아예 크로즈를 다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플랩을 정리해서 했기도 했었는데 이제 TL이 나오면서 그걸 이용해서 하는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파절이 됐기 때문에 루트 버쳐 빼게 됐고요. 그리고 빼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루트 팁이 아주 이렇게 뼈가 붙어가지고 빼기 어려운 경우에 곤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주 서저리를 쓰기도 하지만은 또 쉽게 한다면은 저희는 쉔크가 길은 330번 발을 쓰는 것이 그 피조의 두께하고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리고 약간 끝이 이렇게 좀 더 도톰하고 쉔크 위에 부위가 좀 좁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더라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피조를 써줘도 굉장히 쉽게 발치할 수 있지만 330분 바의 팁이 워낙 얇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루트 레스트 같은 경우 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는 인트라멜로 페네트레이션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오토지니어스 블록본 같은 걸 뗄 때도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강력한 피조 서저리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좀 전에 레이저를 썼다시피 이제 항상 이리게이션을 매시브하게 하지만 치근된 병소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핀 가이드를 사용해서 버컬이나 팔라탈의 본 시크니스를 이렇게 확인하고 또 저것이 이제 본 시크니스 외에도 임플란트 드릴링할 때 하나의 레퍼런스로서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과 플랩의 그런 경계면에 핀을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걸 좋아하시는 분은 루틴으로 쓰기도 하고 저희도 썼다 안 썼다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서지컬 스텐트를 없이 할 때는 이걸 쓰게 되면 좀 더 정교한 수술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팔레탈 쪽에 이제 이렇게 치우쳐서 이제 드릴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임플란트의 두께가 최소 3.5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위에 수술할 때 약간 갭 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는데 브라이트 TL의 얇은 걸 쓰게 되면 보통 상악 전치보다 2.5, 3.0을 써도 충분하기에 괜찮고 이 경우는 좀 두껍기 때문에 3.0에 11mm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고정을 충분히 잘 가져가려고 그랬고 그런 다음에 갭 필링을 제너 콜라겐을 쓸 수도 있고 제너를 쓸 수 있는데 제너를 해가지고 아주 컴팩트하게 필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남은 부위에 제너 콜라겐을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있고 저는 그냥 이 경우에는 파티큘레이트로 아주 덴스하게 패킹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레비알 약간의 번들본이 흡수되는 게 하면서 퇴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줬고요. 그리고 아까 임 원장님은 그 플라스틱 스크류를 그대로 내버려두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콜라겐 그래프트를 해서 더 힐링시킨 다음에 나중에 살짝 밀어내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콜라겐 그래프트를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레비알에 요거 메꾼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위에 힐링 어버트먼트가 얇으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면 저만큼 각과치윤이 더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과치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머전시 프로파일이나 진지발 리세션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얇은 힐링 어버트먼트로서 각과치윤을 좀 더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초를 해주게 되면 어떤 템포라리를 저 에스테틱을 위해서 템포라리를 바로 해줘야 된다, 또는 서브컨젝티브 티슈를 그래프팅한다, 이런 수식의 의미가 없고 그냥 콜라겐 그래프트만으로도 쉽게 극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힐링 어버트먼트를 놓고 그런 콜라겐 그래프트 넣은 다음에 이제 콜라겐 그래프트 위에 덴스한 레이어가 있고 밑에 루즈하고, 그래서 덴스한 레이어가 어느 정도 멤브레인 기능을 하는 동안에 루즈한 레이어로 블러드 베슬이나 이렇게 소프트 티슈, 하드 티슈가 이렇게 차기 때문에 리제너레이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할 때 크로스링킹을 잘하고 워싱을 잘하게 되면 흡수를 상당히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던 과정에서 밑에 조직이 충분히 차오를 수 있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리저너티브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덴스한 층이 좀 더 이렇게 덴스해지게 돼서 우리가 좀 더 매니플레이션도 좋지만 리제너레이션 효과를 좀 더 가져가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2D로 만들고 또는 3D로도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효과는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더 나중에 더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 필링을 콜라겐 그래프트 상방했을 때 더 많은 각과치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좋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미디트 템포러리제이션 할 때 조금 약간 얇아서 불안하면 인접체랑 이렇게 스프린팅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연치아에 그런 의존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치유등은 동안에 바깥쪽에 갭 필링 쪽에 각과치윤이 더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나중에 템포러리 크라운 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최종 보철물을 했을 때도 오히려 초기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얇은 2.0 같은 경우는 하악 전치부에만 지금 쓰고 있고 2.5 이상은 소구치부터 이제 전치부터 소구치까지 다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7mm면 충분하기 때문에 구치부에서도 7mm 정도를 쓰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다이아메터가 감소되게 되면 보통 2mm 정도의 그런 레이비알 본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3.5라면 한 1.5, 3mm 이하일 때는 한 1mm 정도의 그런 레이비알 본들본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악 전치부의 층지발 리세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에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얇은 3.5 정도로 구칩에 싱글로 쓸 수 있다면은 저희가 상압 구칩에 발치를 하고 포케이션 부위에 식립하고 소켓 프리저베이션 했을 때도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상압 구칩을 발치를 하고 이렇게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세탈분에다 그냥 바로 식립하고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한 다음에 콜라겐 그래프트를 그냥 끼워 넣어도 좋고 힐링 오브 드모트 2mm 높은 거에다 이렇게 끼워서 고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대로 아까 임 원장님처럼 이렇게 폴리머 스크류를 내버려둔 상태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 1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에피셀러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린 다음에 이제 임시치아부터 최종 부철물 들어가는데, 임시치아를 할 때는 약간 좀 스페이스가 있는 것들이 이제 충분히 지난 다음에 최종 부철물 할 때 보게 되면 또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약간 좀 넓게 하게 됐지만 인터프록시말 스페이스가 많이 찬 걸 볼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인터프록시말의 스페이스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소켓 프리저베이션입니다. 저희는 소켓 프리저베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약간 좀 게으르게 힐링된 다음에 GBR을 얇은 걸 식립할 때 워낙 GBR이 컨투어 아그멘테이션 정도로 쉽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접근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소켓 프리저베이션 하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소켓 프리저베이션 한 다음에 나중에 얇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했던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주변에 이제 뼈가 다 녹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빼고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충분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컴팩션하게 소켓 프리저베이션 할 때는 뼈가 자라올 수 있는 것을 너무 꽉 다져 놓으면 오히려 뼈가 잘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루즈하게 했었는데 그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 식립할 때도 약간 팔레트에 식립해서 했는데 두께가 얇으니까 임플란트가 노출되지 않고 비교적 쉽게 수술했습니다. 소켓 프리저베이션 상태고 임플란트 식립한 상태에서 바깥쪽에 뼈가 없었기 때문에 콜라겐 그래프트를 넣고 안에다가 제노 콜라겐을 했는데, 만약에 제노만 넣었으면 좀 더 볼륨이 유지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에피셀러이제이션 되고 나중에 치유돼서 보니까 바깥쪽에 좀 함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링걸라이즈드하게 플랩을 만들고 링걸라이즈드하게 임플란트 식립하고 3.0 임플란트 심어서 템포럴을 거쳐서 최종 부철물까지 됐는데, 최종 부철물이 됐을 때 바깥쪽에 좀 함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펙트가 좀 컸기 때문에 좀 더 본을 좀 컴팩트하게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상압 중절지 2개가 이제 발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발치를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한 상태에서 임시치아를 이제 했습니다. 그냥 루틴의 발치 방법으로 안에를 깨끗하게 이리게이션을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발치하자마자 할 때는 이리게이션을 많이 익세시브하게 해주는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너 콜라겐을 이렇게 컴팩트하게 넣고 좀 많이 다져 넣습니다. 그런데 콜라겐의 양만큼은 흡수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인접치아랑 연결해서 임시치아를 했었고, 충분히 있으면서 한 달쯤 지나니까 약간 슈링케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유지됐는데 임플란트 식립할 때 보니까 이렇게 버클링걸로 너무 얇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플랩을 이렇게 열어야 되겠다 했는데 수술 직전에 프로빙을 해보니까 그 발치창으로 임플란트가 쭉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플랩레스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이렇게 버클링걸 본 위드스를 확인하고 이니셜 드릴링 프로빙하고 이니셜 드릴링에 버클링걸 본을 확인한 후에 핀가이드의 도움을 받으면서 약간의 리치 스프레딩을 안 했으면 2.5를 심으려고 그랬고요. 리치 스프레드 드릴로 한 3.0까지 스프레딩 한다면 3.0에 11 2개 식립하고, 고정을 보니까 고정성도 좋았기 때문에 빠르게 임시치아를 껴주고 이제는 사용을 하다가 추후에 이제는 다시 스캐닝을 해서 최종 보철물을 들어갔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얇은 임플란트가 들어가면서 레이비알의 보컬, 팔라탈의 얇은 부분들이 잘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브라이트 TL의 2.0, 2.5, 3.0은 저희가 이제는 구치부뿐 아니라 전칩의 심리적인 부위에도 좀 편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분대 임플란트에 파절도 있었고
브럭시즘 환자이고 전치부가 이제 망가져서 발출하면서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약간의 뼈가 있는 위에 임플란트를 하나 심어서 임시차의 고정을 좀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소켓 프리저베이션이 힐링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추가로 심어서 이제 보철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징지발 리세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치하면 많이 꺼질 것 같았고, 그래서 연조직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에 있는 뼈 부위에만 임플란트 2.0을 하나 심어서, 그래서 그 부위에다 겨우 임플란트 하나 심었습니다. 물론 없이 그냥 픽스드를 칸틸레버 스타일 이렇게 메릴랜드 브릿지 스타일로 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2.0 하나가 들어가서 안정이 되니까 훨씬 더 임시차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쓸 수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인트라버니 소켓에는 제너 파티클을, 그리고 그 위에는 제너 콜라겐을 넣고 콜라겐 그래프트를 고정을 해서 봉합을 해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고 이제 한 5일 정도 지나서 좀 치유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치유가 쭉 진행되면서 약간의 플랩이 벌어지기도 했었지만, 그렇지만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이제 임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재식립을 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보면 연조직이 어느 정도 볼륨 유지를 잘 해줬고요. 그래서 플랩레스 서저리로 2개의 임플란트를 추가로 식립한 다음에 임시치아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치아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충분하게 이제 소프트 티슈, 하드 티슈가 잘 힐링된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트 임플란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2.0부터 있는데, 그 이유는 2.0이 가능한 것은 위에 베벨 덱사 때문에 스크루 굉장히 커넥션이 안정적입니다. 마진을 갖는 순간부터 그 베벨의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스크루가 두꺼워져야 되고 상방부의 스크루로만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벨드 커넥션이, 마진 없는 베벨드 커넥션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스크루가 얇고 어프터먼트 존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밑에가 얇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길이를 보게 되면 보통 한 7mm라도 한 8mm 정도의 두께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구치부에도 구태여 9mm 이상 심을 필요도 없고 7mm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도도 굉장히 이렇게 3.5 이상에서는 TL 같은 게 충분하고, 이제 BL도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구치부에서도 3.5를 본 레벨을 쓸 수 있게끔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또 GBR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GBR은 가장 컴플렉스하고 의사라든지 환자들이 머티리얼 디펜던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노하우가 있고 막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테크닉이나 머티리얼이나 거기에 대한 툴들이 계속 개발되고 그렇게 그 과정에 있고, 요 GBR 분야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컨텐트 디펙트 내에 3D 프린팅 고리시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고정성으로도 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도 그렇지만 이런 것을 고정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플랫 매니지먼트라는 어려운 방법들이 있는데, 하악 같은 경우도 7mm, 상악도 7mm 그런 임플란트를 심어서 비교적 수술은 쉽게 마무리했고요. 그렇지만 그리고 팔로업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요거는 하드한 블록본인데, 만약에 약간 플렉시블하면서 우리가 쉽게 고정할 수 있는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있다면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더 개발하는 중이고, 그런 게 나온다면은 이런 하드한 것에 대한 고정도 어렵고 플랫 매니지 어렵고, 노출된다 하더라도 블록본 같은 경우는 토탈리 실패할 수 있는데 노출돼도 문제 없고, 그런 것들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 3D 프린팅을 했었고, 또 3D 프린팅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3D 프린팅에 쓸 수가 없이 심플한 그래프팅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요거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트라이얼 에러로 사실 적응했던 경우입니다. 잘 치유됐고, 그리고 이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드한 블록은 매니지먼트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약간 플렉시블하면서 노출되더라도 컴플리케이션이 없는 그런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은 콜라겐이 들어간 제너 콜라겐이나 3 콜라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예, 그리고 이제 2차 수술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이제 최종 보철문까지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임플란트가 실패했던 부위에 이제 골 이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골치 아픕니다. 이것은 뭐 하드 티슈 아규멘테이션뿐만 아니라 소프트 티슈 아규멘테이션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제 치료할 때 일단은 플레이트를 대서 이렇게 뼈를 재생시키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뭐 그런다 그래도 일부 또 노출되면 그걸 갈아내서 유지하고,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 식립하고 부족한 부위에 좀 더 보강하고 콜라겐 그래프트 같은 거를 썼는데, 이 경우는 좀 노출이 됐던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밑에가 잘 유지됐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2차 수술을 하고, 이제 최종 보철물을 한 상태에서 투스 브러싱이나 이런 걸 보면서 잘 관리되면, 특별히 이제 어떤 그래프팅이나 어피칼 포지션도 플랩이 없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필요하면 하려고 그러는데 이 상태로 그냥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GBR의 간단한 경우는 비교적 쉽지만은, 조금 GBR의 버티컬 호리존탈 아규멘테이션, 소프트 티슈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가, 아직은 저희도 확실하게 제시는 못하지만 그런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면, 빼고 나서 버티컬로 할 때 이렇게 특히 36번째에 보면 알베라 크레스트 위로 많이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제노그래프트, 제노콜라겐, 콜라겐 그래프트가 들어갔어 있고, 7번 부위도 버티컬로 약간씩 올렸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보니 디펙트의 한 36번 한 3mm 정도, 37번 한 1mm 정도 아규멘테이션하고, 힐링 오브 투머트가 높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 티슈 매니지먼트로 해서 그냥 필러 같은 경우를 하드 타입으로 해서 쭉 버컬 인젝션해서 플랩을 좀 익스펜션 시켜주는 게 효과가 있는 건가, 이게 티슈 익스펜더로서 GBR의 그런 플랩 매니지먼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저희도 검토 중인데, 그렇게 크리티컬할 수도 있고 별게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팔로우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시전하고 임플란트를 2개 식립하고, 이렇게 여기서는 주로 이제 제노하고 콜라겐 그래프트 원디를 크레스탈로, 버칼에는 2D로 해서 이렇게 해서 버칼의 플랩을 움직임을 줄이면서 이렇게 봉합을 했고, 치유된 다음에 이제 임시치아로 팔로우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주 더 버티컬로 올리면 더 좋겠지만, 비교적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GBR이나 또는 이런 수식들을 좀 단순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분도 이제 하악에 치아를 발차고 푹 꺼졌습니다. 어피칼까지 치주 질환에서 완전히 들떠 있었기 때문에 꺼져서, 조금 연조직이 아무는 한 2, 3개월 정도 후에 임플란트 식립하다 보면 밑에만 살짝 인게이지 되고 위쪽으로 많이 아규멘테이션을 했던 경우입니다. 뭐 이런 경우들을 구치부에서 이제 다 망가진 경우에 종종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하고, 이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 노출되는 데는 파티큘레이트 본, 그리고 위에는 콜라겐 그래프트, 그리고 버칼에 만약에 2D 같은 아까 같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했는지는 한번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페르스 릴리징 인시전도 별로 없이 이렇게 봉합을 해서 마무리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GBR이 가장 저희가 어떤 걸 제시하기가 어려워하는 분야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재료, 그런 것들이 극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테크닉뿐만 아니라 재료 또 숫자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서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20년 정도 넘게 계속 고리 시제를 이렇게 개발해 오고, 또 거기에 부수적인 콜라겐 재료들을 개발해 오면서 나름대로 그런 거에 대한 그 개발의 노하우 같은 거나 숨은 요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는데, 제너를 출시하게 된 것은 저희가 사실은 표면의 저런 러프니스 때문입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기도 하지만, 마크로 인터커넥티비티, 마이크로 러프니스, 특히 마이크로 러프니스 때문에 어떤 합성골로도 그걸 쫓아가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제너를 출시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HA의 로우 클래스틸리티의 의미가 웨터빌리티하고 직결되는데, 그 웨팅이 좋다고 해서 좋은 고리시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매니플레이션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라든지 HA, TGPL, ATO 그리고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마크로, 마이크로 커넥티비티와 연결돼서 그 일어날 수 있는 미묘함에 대해서는 아직 정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예로 이제 실리케이트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 30년 전에 미네랄리제이션을 촉진해 들어서 하이드로스 아프테트도 많이 넣고 막 연구됐지만 사실 실용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발하면서 저희가 어떤 개발에 많은 숨은 변수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이런 것들을 델리케이트하게 관찰하면서 그런 것을 산업화하고 그런 것들이 에비던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를 보게 되면 저기에 표면에 갖고 있는 저 러프니스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합성고를 포기하고 제너그래프트로 바꾸게 됐고요. 오른쪽의 웨터빌리티는 그냥 크리스탈리티라든지 TCP 함량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빨갛게 잘 웨팅이 된다 안 된다의 의미는 그건 굉장히 퀘셔너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레트 칼바레 스터디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버티컬 아규멘테이션이 이렇게 쭉 이렇게 뼈가 자라 올라오게 되고 아까도 언컨테인드 디펙트입니다. 이것은 버티컬로 자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적뼈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지 본 자체 리모델링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너가 지금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사이너스의 콜라겐 이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많이 제시를 해줬었는데 사이너스에 한번 생각해 볼게. 사이너스 심플은 특히 컴팩션 드릴이 갖고 있는 재미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뚫어줄 때 자각으로 밀어 올리기도 하고 골리스를 밀어넣기도 하고 콜라겐 그래프트를 밀어넣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mm면 바이코티칼, 크레스탈이면 3에서 5mm 크레스탈 어프로치, 레이터리면 1에서 3mm인데 때 들어서 크레스탈만 간단히 끝내고 싶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터를 접근을 해야 되는 잔존거리 없을 때 크레스탈만 접근할 때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이나 테어링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컴팩션 드릴을 사용하고 그런 다음에 콜라겐 그래프트를 거기다 넣고 컴팩션 드릴과 휘젓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5mm 이상 10mm까지도 굉장히 쉽게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탈 어프로치가 굉장히 그 블라인드 테크닉과 퍼포레이션이나 이런 리스크 팩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콜라겐 그래프트를 쓰니까 아주 좋았고 이 케이스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사이너스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20년 전에는 어려웠던 수식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진 수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쪽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콜라겐 그래프트로만 하니까 또 라디오 루센트하기 때문에 뼈가 어떻게 차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제너 콜라겐을 같이 마지막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식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7번부에 드릴링을 하고 컴팩션 드릴을 밀고 약간 이니셜 디태치먼트 한 다음에 콜라겐 그래프트를 집어넣고 컴팩션 드릴로 하고 약간 휘젓는 버로에서 휘저어주게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제너 콜라겐을 넣고 임플란트 그거를 제너 콜라겐조차도 이제 컴팩션 드릴로 밀어넣게 되면 잘 밀려 올라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끝나면은 플랩 리트렉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끝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콜라겐 그래프트가 노출돼서 찝찝하면 이렇게 오랄팩, 리저버블 팩을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한 1주, 2주면 거의 치유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런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몇 케이스의 트라이얼 에러가 있었고요. 이 경우도 콜라겐 그래프트로만 리프팅을 했는데 손동숙 교수님이 제시했던 리프팅 효과로 해서 뼈가 찬다 그걸 믿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뼈가 차는 걸 볼 수가 있고 6개월 후에 보철이고 이렇게 보게 되면 됐을 때 그렇지만 슈링케이지가 너무 많이 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뼈는 차지만 그래서 거기에 제너 콜라겐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 콜라겐 그래프트로 할 수 있지만 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이라 간단히 보시게 되면 시간이 다 됐지만 조금만 마무리하면 그래서 이 경우는 레이터럴로 할 수도 있고 크리스탈로도 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탈을 누구나 어떻게 안정하게 원하는 대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콜라겐 그래프트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팩션 드릴로 일단은 작업으로 밀어 올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니셜 디태치먼트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콜라겐 그래프트를 처음부터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나중에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노로워베어를 찢지 않을 정도로 핸드 인스트루먼트로 이렇게 한 다음에 콜라겐 그래프트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 컴팩션 드릴로 밀어넣은 다음에 휘저어주게 되면 멤브레인이 찢어지지 않고 우리가 한 5에서 10mm까지도 굉장히 안전하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트로를 접근할 수도 있고 콜라겐 그래프트를 사용하면 이렇게 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벌을 사용해서 하면 휘저어지면서 굉장히 잘 안전하게 올라가고 아직까지는 페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런 접근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요. 그래서 최종 보철물까지 이렇게 완성되었던 경우고, 그래서 이 학생도 이제 교정을 했던 환자입니다. 전치부 루트가 약간 흡수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탈로 접근해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이제 나중에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뼈가 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 제너 콜라겐을 약간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립을 했고, 그리고 이제 6, 7번을 이제 후방으로 투명 교정으로 밀어넣은 다음에 최종 부착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크레스로프로는 브라인드 테크닉, 퍼포레이션이나 엘리베이션이 레귤러하게 잘 안 된다. 그렇지만 저희가 콜라겐 그래프트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세이프하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레벨도 9칩에 3.5 정도를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이제 강도가 보완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료들은 치과나 마케팅 팀이나 그런 R&D 팀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감사합니다.